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셀입니다. 윤두환, 윤석열에게 새로 붙여진 별명입니다.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다른 건 잘했다고 말했던 윤석열에게 새로이 붙여진 별명입니다. 윤석열은 이전부터 전두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었고 그의 통치력을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말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향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저토록 무식해도 검찰총장 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등학생들조차도 윤석열을 조롱하고 있다는 내용의 그런 보도입니다. 한 학생은 목불인견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써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황당한 발언과 엉뚱한 해명을 차마 눈뜨고 못 봐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은 이미 아이들에게는 개그의 소재가 된 지 오래라는 겁니다. 무지와 무개념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젠 그를 넘어 윤석열이 속했던 검찰 조직과 검사들까지 싸잡아서 조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윤석열을 비판하는데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건들거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시건방을 떨고 거만해지고 있으니 기도 안 찰 노릇인 거죠. 특히 윤석열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만 제기하면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 공작이자 보복 수사라고 입을 털고 있습니다. 자, 이런 뻔뻔한 윤석열에게 조국 전 장관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이 현재 진행되는 자신과 측근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공작, 보복 수사 등의 단어를 써서 비난을 한다. 검찰주의자가 왜 친정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할까? 첫째, 자신이 대권력을 위하여 정치 공작을 벌이고 보복 수사를 진행했기에 지금도 같은 행태가 벌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둘째, 내가 대통령이 되어 검사 인사권을 갖게 될 테니 알아서 기어라 라고 검찰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윤석열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로 유명해졌다. 그런데 그 조직은 단지 검찰 조직이 아니다. 윤석열 라인이 장악한 검찰 조직을 의미할 뿐이다. 전두환이 군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회에 충성한 것처럼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조국 전 장관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이유, 검찰은 벌써부터 혹여나 윤석열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더 나아가서 권력을 잡을 것을 예상하고 바짝 엎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건희를 소환조차 안 하고 있고 한동훈의 휴대폰 포렌식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홍준표의 압박에 결국 윤석열이 김건희의 주식 계좌를 공개하면서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기도 안 차는 입장을 냈지요. 여태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공개하면서 꼼수를 벌이는 것일까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은 것이죠. 이거 역시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의 주식 계좌를 오픈한 것이 얼마나 대국민 기만극인지 이 사건을 집중 취재했었던 KBS의 홍사훈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이 담긴 신한증권 계좌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주 내용은 첫 번째, 2010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보름간 거래 내역 20장입니다. 이 기간 소액 매도만 이루어졌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전무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천만 원 정도 손해도 봤다고요. 특이한 건 어떤 날은 주식 한 주, 두 주씩 매도하고 매수하기도 했더라고요. 2,000원짜리 주식을 말이죠. 그러면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다는 이 땡땡씨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는데 보름 정도 거래해서 손해만 보다가 두 번째, 2010년 5월 20일 이 땡땡씨에게 일임했던 주식을 김건희 씨 명의의 별도 계좌에 옮기고 이 땡땡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명의의 별도 계좌가 보고 싶어지는군요. 그건 왜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2010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식을 소액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구렁이 작전이 진행되다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시점은 2010년 10월부터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공시자료 나온 대로 블록딜 장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증권 계좌는 은행 계좌처럼 같은 증권사라도 한 사람이 여러 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김건희 씨가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의 잔고 내역 변동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이것도 증권사에 요청하면 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공개돼서 아무 문제 없으면 저를 포함해서 시민보 기자도 그렇고 홍모 후보도 그렇고 모두 윤석열과 부인께 사과해야 할 일일 테니까 말이죠. 라며 자신있게 윤석열에게 김건희의 주식계좌 전부를 공개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일부 통장만을 공개하면서 대국민 기만극이나 펼치고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어린 학생들에게도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한편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10월 3주차 전국지표 조사를 보면 대선 가상대결에서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윤석열이 34%,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3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6%, 그리고 안철수가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끈 것은 광주와 전라도의 민심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윤석열의 전두환 재평가 발언이 이슈화된 당시 민심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 윤석열의 득표가 9%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58%, 심상정 후보 5%, 그리고 안철수 8% 순이었습니다. 광주 전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홍준표는 14%,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55% 수준이었습니다. 2주 전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광주 전라에서 68% 대 14%였는데 그때보다 5%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9%도 놀라울 지경이죠. 윤석열의 전두환 발언 이후 조금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이 정부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허구한 날 입벌구인 윤석열의 행태를 보고도 지지할 수 있을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